아직 매출 1천만 원도 안 나오는 초보자만 보세요. 이번 영상은 내가 만약 매출이 0원이라면 어떻게 소싱할지에 대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조건을 알려드릴 건데, 이 조건들은 서비스 판매든 상품 판매든 월 억대 매출이든 적용할 수 있는 큰 조건 틀이에요. 먼저 3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실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성. 2번, 소싱하기 쉬운 상품들인지에 대한 소싱성. 3번, 같은 상품이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성입니다. 자, 이 조건들을 가지고 초보자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 이 3가지만 알고 있다면 지식 창업이든 상품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본인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생각해도 그걸 찾는 고객이 없으면 판매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팔리는 상품을 찾았다면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각각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4가지 예시를 보세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직구를 많이 해본 사람, 친구 아버지가 생활용품 공장장이라 물건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과일 농장을 하셔서 과일을 싸게 받아올 수 있는 사람, 취미가 클라이밍이라 매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도매처 사장님과 친해진 사람. 자, 이 각각에는 지인, 취미 등등의 각자의 운에 따른 소싱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들이 없다면 중국에서 물건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거나 한국 제조사들과 전화해서 미팅을 잡는 법에 대해 교육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제 시장성과 소싱성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원가가 저렴한지, 욕구가 높은 상품인지, 시장에 없는 기능인지 정도가 돼요. 이렇게 3가지 기준과 그 세부적인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말로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보자 기준으로 소싱할 거니까 첫 번째 조건의 세부적인 조건들만 추가해 볼게요. 자, 1번, 실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성인데, 첫째, 네이버 쿠팡 1위가 리뷰 100개 미만인 상품인지에 대한 접근성. 둘째, 하루 3개 이상은 판매되는지에 대한 최신성. 셋째, 단일 상품으로 살아있는지에 대한 틈새. 넷째, 로켓 제트 빈자리가 많은지에 대한 틈새. 자, 오늘은 1번, 이 초보자 기준의 시장성 조건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소싱성, 가치성과 고려하려면 상품 등록을 한 개도 못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조건들로만 물건을 찾고 도매국에서 소싱하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둘 거예요. 어차피 완벽한 상품은 없기 때문에 일단 등록 후에 대안책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면 되는 중점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찾고 등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로또에 당첨되려면 0.00001% 확률이더라도 로또 용지를 사야 당첨 확률이 존재하듯이 상품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0.1% 확률이라도 일단 상품을 등록해봐야 팔릴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시장성을 조건으로 소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시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팔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야 돼요. 일단 부담 가지지 말고 네이버 쇼핑 탭에서 카테고리를 아이쇼핑 하듯이 찾아봅시다. 잘 알고 좋아하는 상품일수록 좋겠죠. 저희 집에 1년도 안 된 아기 강아지가 있으니까 첫 겨울나기로 카테고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품이 몇 개 없을 수도 있으니까 2차 카테고리까지만 선택을 해줄게요. 들어가서 보니까 광고 3등이 리뷰 수가 55개, 그 외 광고를 제외한 1등, 2등, 3등은 리뷰가 1만 개 넘는 거, 한 개는 또 1만 가까이 되는 거, 한 개는 3,800개 정도가 있네요.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일단 희망찬 건 1번 단일몰이 많다는 사실이고요. 2번은 리뷰 55개짜리가 광고 3이라는 겁니다. 단일몰이 많으면 상품 등록 후에 상위 노출하기가 좀 더 쉽고, 리뷰 55개인데 광고가 3이라는 건 쇼핑 검색 광고가 저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살펴보면 2페이지 중반까지 왔는데 리뷰 28개인데 등록일이 최신인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하루 3, 4개 정도 팔리는 제품이네요. 그럼 이 상품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니까 키워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형태소마다 띄어쓰기를 해보면 꽃순이, 양면, 패딩, 조끼, 강아지, 패딩, 대형 겨눕, 이 정도가 되겠네요. 강아지 거니까 강아지를 무조건 넣고 조합을 해본다면 강아지 패딩, 강아지 패딩 조끼, 대형 겨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개씩 검색해보니까 검색량이 이 정도 되네요. 여기서 제일 낮은 강아지 패딩 조끼를 쳐보겠습니다. 강아지 패딩 조끼에서 조금 내려보니까 1페이지 초반부쯤에 이 댕댕이가 있네요. 아마 강아지 패딩 조끼로 유입되어 하루 3, 4개씩 팔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아지 패딩 조끼를 도매국에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5,000원, 8,500원, 5,500원, 9,500원, 13,000원짜리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을 가져와서 예전에 제가 찍은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방법,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상품 등록법,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해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10개만 구매하고 리뷰 쌓은 다음에 저렴하게 쇼핑 광고를 돌려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에 4, 5개씩은 팔리게 될 겁니다. 참 쉽죠? 혹시 모르니까 쿠팡도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특성상 저렴한 게 잘 팔리다 보니까 로켓 빈자리가 있더라도 가격대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잘 팔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말했듯 네이버뿐만 아니라
쿠팡에도 상품을 등록해서 노출의 절대량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여주는 게 이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집에만 있으면 연애할 기회가 아예 안 생기듯이 상품도 똑같습니다. 노출이 안 되면 판매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참고로 굳이 똑같은 상품을 소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팔리는 상품의 유형이 뭔지 벤치마킹 한 다음에 비슷한 상품만 판매하면 돼요. 자, 이렇게 1만원의 상품을 가져와서 3만원에 판다면 수수료 다 빼도 1만원 이상의 마진이 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팔린다면 상세 페이지 문제가 클 거예요. 길어질까봐 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꽃순이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상세 페이지 첫 컷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면 더 비싸게 팔고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5초만 딱 생각해보세요. 강아지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 패딩을 왜 살까요? 바로 우리 이쁜 강아지가 산책 나가서 벌벌 떨고 감기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두 가지 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강아지 패딩을 입으면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다시 안 올 최강 한파, 우리 애기 감기 걸리지 않게 99% 세이프 솜을 넣어 춥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 문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능만을 나타낸 따뜻해집니다와 결핍인 상황을 나타내고 기능의 가치를 더해가지고 사고 싶게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 이걸 결핍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를 살짝씩만 바꿔도 하루 3, 4개 팔리는 상품을 7, 8개까지 팔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소싱 큰 틀 중 가치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뉘앙스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3가지 소싱 큰 틀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매출 0원일 대로 돌아간다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소싱할 거다라는 걸 말해드린 거예요. 운 좋게 영상 찍을 때 저는 이 상품을 한 번에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품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상품을 찾고 일단 등록해보세요. 여러분이 시도하는 실행력 이 한 가지는 여러분의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소싱부터 비싸게 판매하는 법까지 알려주는 부어럭 7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